한번 해보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굉장히 발음이 영어, 잉글리시 발음인데 일단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지금 오늘 물방울 소영님 들어오셨는데 아까 오늘님께 잠깐 근황을 여쭤봤었어요. 최근에 청라님 글에 댓글을 다하셨는데 이렇게 여름에 약간 더위를 타시면서 이렇게 좀 누워 계시는데 어떤 생각이 좀 올라와서 내가 달라붙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청해서 이렇게 잠깐 듣고 있었거든요. 네, 오늘님이 좀 그 말씀 나눠주셨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오늘님 뭐 이렇게 그 여름에 원래 혈압이 좀 이렇게 떨어지시고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좀 건강상으로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러셨던 건지 궁금하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혈압이 있는데 이제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 이제 또 특히 여름에 조금 그런 증세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음, 그 진행을 소영님 원래는 처음에 저희가 되게 웃긴 제목을 달았었잖아요. 그 깨다방. 깨다방인데 그 전에 더 웃긴 거 있었잖아. 매미와 매미와 닥터윤의 닥터윤의 깨달음 깨달은 수다. 수다. 매니아 닥터윤의. 그래서 음, 닥터윤은 여기서는 윤소영님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닥터시기 때문에 네. 이랬는데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깨달음 수다로 깨달음 가자. 수다. 예, 깨수, 음, 깨다. 그러니까 깨다 이렇게 깨다가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깨다. 네네, 깨달음 수다도 될 수 있고, 깨어나다의 깨다도 될 수 있고, 좀. 이름은 깨다.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뭐, 매미와 닥터유는 우리 둘만 아무도 참석 안 했을 때, 우리 둘만 할 때는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뭐, 주식 라방 같은 경우도 다 그 박 교수의 주식방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우리는 진짜, 전 닥터윤이긴 하니까 좀 그렇게 했는데, 그냥 깨다가 좋은 것 같아, 깨다. 깨다. 네. 네. 아니, 제가 방금 이거를 왜 방금 이야기 여쭤봤냐면, 어쨌든 이게 도반 미팅이긴 하지만, 소규모 도반이 모여서 탁마를 하는 거긴 하지만, 또 기존의 도반 미팅과는 좀 결이 다른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질문을 청해서 들었는데,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애초에 취지는 소공님의 어떤 말씀을 좀 남기고 싶고 저희가 약간 문답을 좀 이렇게 좀 밀도 있게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이런 유튜브 업로드 하는 것까지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소공님은 도반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가끔 초대하자 어머, 뭐 이렇게 됐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6명이 모여 있고 그래서 매미와 닥터윤의 깨달은 수다도 아니고 그래서 닥터윤 이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음,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상엽님은 물어봐야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상엽님께서 한번 아, 그래?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까요? 두, 두 분이 더블 MC를 보시고 네. WMC. 가끔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음, 뭐 5명이니까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궁금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많아요, 그런 많아요. 것도 얘기하고 저는 이제 그 도반 미팅을 사실은 매미님이 진행하면서 정말 그 흡입력 있게 여러 도반들을 아울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음, 같이 그리고 중간중간 서로 궁금한 게 있잖아. 서로에게 왜 수행을 하게 됐는지부터 뭐 요즘 어떤 것들의 발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누군가 지금 이름도 모를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그 이로님한테 한번 또 여쭤보고 싶네요. 최근에 약간 그 전망염, 구내염도 있고 건강 염려도 좀 있으면서 그리고 수행을 하신 지는 좀 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전에 한번 서울에서 미팅에서 제가 퇴전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회전 전문가. 최종 전문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요즘 근황과 더불어서 한번 듣고 싶어요. 요즘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역경계가 온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예. 거가 이전에 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참 스며들듯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역경계가 올 때 또 내가 똑같은 것 같아. 또 절망하면서도 또 다른 면을 또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네. 점을 겪을 때. 요즘 어떠신지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저도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는데 이제 이
줌 미팅 참여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스트리밍으로 알쓸 별잡을 보면서 왔거든요. 그게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제가 접했던 게 그 지대 널리아지라고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이제 뭐 팟캐스트 이런 걸로 이제 접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재미있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매미님도 그렇고 소영님도 그렇고 워낙 이 말씀들 잘 해주시니까 이제 뭐 어떤 테마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그런 프로들을 좀 약간 그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이제 수영님 이제 좀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셨지만 뭐 이제 근황. 근데 제가 제 귀에 이제 그 뽀뽀선 하는 건데 잘 들리시나요 혹시? 네, 저는 네. 잘 들려요. 음. 예, 예. 소영님 잘 마이크가, 들려요. 음, 예, 저도 잘 들려요. 예, 네. 예, 다행히 저는 약간 하울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하울링이 좀 있긴 하네요, 조금 있긴 이게. 한데,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유선으로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 한번 시도를 네, 방금 이료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방금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저희가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방식 잠깐 아이디어 주신 것 같은데 선명하게 안 네. 들렸는데 혹시 아까 넓고 얕은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알쓸신잡인 것 아 같은데. 네. 알뜰신잡 알쓸신잡. 근데 거기서는 따로 진행자가 없고 좀 주제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음, 근데 그게 막 서로 말하고 싶어서 막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외향성이 있는 분들이 모이면 괜찮은데 말을 시켜야만이 말을 하시는 말하기 분들이 싫어 계실 난 말하기 싫다 경우에는 말하기 싫어 그럴 때는 또 그리고 예. 맞아요 듣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음. 오늘은 난 듣고 싶어 평소에 말을 하고 싶지만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말하기 싫어요. 오늘 그러면 돼요. 나 오늘 말하기 싫으네 음. 아, 그럼 알뜰신잡하고 아까 알쓸신잡. 요즘에 알쓸 아마 그 알쓸 시리즈인데요. 알면 쓸데없는 시리즈인데 아, 신잡도 있고 인잡도 있고 이번에는 좀 새롭게 이제 별잡이라는 아, 컨셉으로 별잡. 이렇게 하다. 예. 음.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MC는 두 명 정도 되고 뭐 이게 장항준 감독하고 무슨 어떤 배우가 나와서 약간 이제 음. MC 보는 형태로 가져가고 음. 나머지 아, 이제 물리학자 김상욱 그다음에 영화평론가 뭐 이동진인가 이분이랑 뭐 아, 뭐, 천문학자 뭐 분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그 음, 건축학자 유홍준. 이렇게 6명 나와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뭐 어떤 특정한 MC가 있다고 보이진 않는데 네. 이제 뭐 어떤 이제 수다 떨듯이 뭐 어떤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 영화로 개봉하는 오펜하이머를 가지고 뉴욕에 가가지고 이제 직접 막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 대화하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초빙해가지고 뭐 이야기도 듣고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소공님 그런 그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 가지고서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음, 프리하게 가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매미님 잘하신다고 들고 사실 저는 도반 미팅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거 지금 여기가 저는 카페여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 보니까 아 이거 되게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한번,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네. 네. 네, 저도 음, 어제 봤는데 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이름은 이제 알쓸신잡하고 알쓸별잡인가요? 별잡? 네. 그 이제 뭐 저희로 따지면은 저희는 뭐 알쓸 깨다 뭐 이렇게 되겠죠? 알쓸, 네. 깨다 알고 깨다 보면, 깨다. 네. 알고 보면 쓸데 있는 쓸데 깨달음 예, 수다. 그렇죠. 뭐 쓸데 있을 수도 있고 쓸데 없을 수도 쓸데없는, 있지만 예. 쓸모없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음, 예. 그리고 그 아까 세영님 질문 주시긴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역경계를 진짜 거의 두세 달 동안 막 심하게 당하고 있는데 예. 근데 또 당하는 만큼 이제 공짜는 소공님 말씀처럼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한 만큼
저나 전보다는 좀 더 이제 단련된 것 같고, 당하더라도 이제 무관해지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크게 달라진 건 그거 같아요. 뭐 당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당하는 거를 이제는 뭐 부끄러워한다거나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제가 이제 정신과에 내원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약을 복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뭐 어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소공님하고 불태전 그 모임, 한 2년 전에 이제 계속 같이 이제 모임하면서도 이제 그러한 어떤 자괴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통하는 그런 그룹에서도 좀 떨어져 나와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퇴전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은 뭐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고, 그거는 그건 거고, 또 제가 또 알아지는 만큼, 모여지는 만큼, 또 혼자서 이렇게 그 배운 거에 대해서 또 글로 정리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예전 버전이었으면, 음, 솔직히 쪽팔려가지고 아마 또 떨어져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도, 물론 이제 이 깨달음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 아직은 그 회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커밍아웃 하기에는 부끄러운 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전과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수공님이 도노를 선언하라고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존 불교에서는 깨달았다. 이거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가 뭘 깨달았어. 이렇게 되기도 하고, 깨달음은 정말 몇십 년 면벽 수행을 하거나, 성철 스님 정도는 돼야지 깨닫는 거지. 일반인들이 무슨 제가자 중에서 또 그리고 수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깨달았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생각 걷어차기, 그리고 토템을 하면서 무아와 연기,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라는 스토리텔링의 허구성을 이제 알게 되면 그냥 도노를 선언해라. 그리고 그 도노 선언이 자기 자신의 또 앞으로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도반들하고 소통할 때도 더욱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선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찌됐든 도노 선언을 5월 달인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루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도노를 선언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경계가 찾아오잖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근데 우리가 어쨌든 도반 미팅이나 또 우리 깨달음 수업 그 카페에 글을 쓰잖아요. 우리 수행 일기 같은 거를 점검을 받는데 역경계가 다가오고 거기에 이제 당하고 또 내가 깨달은 거 맞아 의심하고 이러면서 깨달음 선언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게 이제 동력이 돼서 이렇게 달려가는 힘이 있었는데 이런 거 깨달았다고 말한 사람이 이런 거 써도 돼? 나 깨달은 거 맞아?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맞아? 하면서 좀 한동안 또 그것 때문에 헤맸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런 거 말해도 될까? 이거 안 깨달았는데 깨달았다고 뻥치고 나서 지금 또 내가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가 그 생각이 문제였구나. 또 그게 또 지나가고 또 놓여지고 그런 단계가 있어서 지금 이론님 말씀이 우리가 어찌됐든 깨달았어도 우리 연기의 나, 기능의 나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그 경험치가 있고 또 그동안 계속 써왔던 무의식이 이제 내 몸에 각인이 돼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달라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아무 문제가 사실 도노하고도 상관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거를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깨달음과는 또 다른
이것과 저것은 분리가 된다. 이거는 굉장한 또 어, 발전이고 진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성철 스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제가 불교 쪽에 약간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봤는데, 사실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일명 깨달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철 스님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사실 이게 불교 쪽에서 들으면, 얘가 무슨 헛소리를 하지 하면서 돌 맞을지도 모르는 얘기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노력과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면벽 수행하는 거하고, 뭐, 화두 들고 참선하는 거, 그런 식의 방법들은 결국은 소위 말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뭔가를 이루려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와 연기를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리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만 열심히 진짜 음, 쭉쭉 하다 간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불교 쪽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수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깨달았다 하는 이가 거의 뭐 몇몇 그 유명한 스님들 외에는 거의 잘 없잖아요. 특히 후대로 지금 근현대로 내려와서는 없는 이유가 아마 이게 방법론적인 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깨달음의 정의 자체가 좀 방법론 쪽도 그렇지만 그게 뭐가 깨달음인가 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깨달음은 깨달아서 성인이 되는 것을 깨달음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어, 사실 그거를 또 내가 내 말로, 내 글로 정립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도 입을 열면 그르친다, 뭐 개구착인가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득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뭐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고 무의식이 변화하는 그 기점이기 때문에, 이게, 음, 그렇게 또 정의 자체도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소공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언어를 가져야 된다는 그게 보통 철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위인들의 그런 뭐 삶이나 그 방식들, 사고 방식들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게 단주라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일종의 철학을 한다 그러면 철학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철학을 하는 거죠. 그죠? 뭐 해결의 철학을 한다든가. 사실 전문가도 자기만의 그 철학하는 생각을 수준에까지 못 이르면 아무리 그 방면에서 어, 잘 들리시나요? 인터넷이 저희 집이 잘 좀 잘 통통하네요. 들려요. 들려요. 네. 잘 들려요. 그래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공님이 말씀하신 자기 언어를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자기 생각이 자기만의 뭐라 그럴까 이게 깨달음에 대한 생각을 정립되어야지 그게 된다. 그게 늘 말씀하시는 게 소공의 말도 미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자기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깨달음에 대한 정의도 각자 다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현님과 서영님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정통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요즘에 현대화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방식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저의 경우는 지금 요즘에 저도 도노를 선언했었는데, 어, 갑자기 요즘 드는 생각이 깨달았다는 게 무슨 의미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도노의 그 느낌, 그 어떤 생각 아닌 것에 힘으로 산다는 것에 어떤 잠깐이지만 잠깐이지만 그런 느낌을 지금 사실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나? 아까 소영님 말씀처럼 사실 깨달았다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성인이 되고 뭔가 이제 선각자가 되고 막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제 나름 규정이 있었는데 소공인 공부를 통해서 도반인들과 탁마를 통해서는 사실은 깨달음의 내용이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지금 공유한 상태에서 깨달음은 이거야, 뭐 무아와 연기야 라는 걸 공유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 깨달음의 내용으로 이게 맞아? 이런 사실 의문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아와 연기를 조금씩 이렇게 어, 그 체감을 하지만 근데 이게 깨달음인가? 라는 어떤 제 안에 어떤 개념 규정? 음, 그것에 약간 그 질문을 좀 던지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 공부를 이제 접하게 된 경로 자체가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불교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음, 원래 저는 이제 뭐 법정 스님을 되게 좋아했었고 이제 되게 스피를 매니아적으로 읽었었고 뭐 법정 스님 뭐 길상사에 찾아가서 뭐 법문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도 경험해보는 것도 했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 자체보다는 법정 스님이라는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심 막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접했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불교는 뭐 그러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제 이런 깨달음이나 이런 수공님하고의 여기 연결된 공부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거는 전혀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이런 고통이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런 공부를 어떻게 보면 저는 접하게 됐던 건데, 음,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자기 개발이나 뭐 그러한 부분들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이제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복수로 전공을 했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어떻게 그런 경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 소금이 만나기 전에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공부 모임에서 이제 뭐 생각 걷어차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거기서는 막 주피를 막 때리면서 뭔가 자꾸 뭐가 됐냐 막 자꾸 하는데 그거 미친 거 아닌가. 자꾸 뭐 소리만 자꾸 저 때려대면서 자꾸 뭘 자꾸 알라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과정에서 신기한 거예요. 죽비 소리가 딱 하고 소리가 났는데 거기 죽비 소리라는 그 단어가 붙기 딱 그 사이 틈이 졸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졸면서 그 틈이 느껴지면 이건가 보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뒷수습이 안 됐던 거죠. 분명히 뭔가를 알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서도 그냥 자꾸 이제 보는 내가 있고, 눈이 눈을 본다고 하고 하니까 무슨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각해님이라는 분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이제 나오시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각해님이 이제 이런 카페를 열었다고 해가지고 쭉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소공님 블로그를 알게 되고, 음, 이 글을 하나하나 쭉 읽어보는데, 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알쓸신잡 음,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게스트들이 주로 과학자들이에요. 이 음,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이 토론을 하면 그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예를 들어 깨달음을 주제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깨달음의 정의가 뭔데? 여기서 출발을 해요. 네. 근데 저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소공님의 이제 글의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쭉 정주행하고 그렇게 하게 됐던 계기도 소공님의 접근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제 고백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막 깨달음을 뭐 선언한다 막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깨달음을 이제 그 고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좀 뭔가 접근 방식이 뜬구름 잡는 뭔가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게 과학적인 거죠. 그 깨달음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무와 연기에 대한 뭐 이해, 그다음에 체계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하고 무아는 뭐다, 연기는 뭐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 이후에 뭐 마루구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뭔가 이러한 접근 경로나 방식들이 저는 그 저 같은 좀 약간 타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불교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음. 뭔가 그런 현대화된 언어로 표현,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배경에는 오히려 뭐 고타마나 뭐 불교적인 맥락이 강하게 깔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이 없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나 접근이 좀 괜찮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제가 또 아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좀 이해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아마 네, 매니님께서 깨달음 정의를 이제 그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혼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플해진 것 같아요. 예, 음. 그냥 생각과 생각 아닌 것에 대해서 알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계가 되게 막 모호했었는데 어, 그거는 정말 저는 어디서 확실하게 알았냐면 그 죽기 소리 말고도 제가 예전에 한번 기절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기절을 했냐면 열심히 그 자전거 사이클 머신을 탔는데 그게 아마 순간적으로 막 이 유산소 운동을 힘들게 하면 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그 화장실 소변으로 화장실 갔는데 잠깐 쓰러진 거예요. 바닥에. 아. 음. 근데 진짜 1분 만에 30초 만에 얼마 만에 깨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잠깐의 그 시신과 그 시신에서 어떻게 보면 멸진적인 거죠. 그런 걸 따지면 그 생각이 끊어졌다가 어?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하는 게 이제 진짜 까만 어둠 속에서 의식이 그냥 반짝거리듯이 나타나는 거를 그 죽기 소리 말고 이제 이렇게 경험해 본 거였는데 아 이게 그 흔적이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 근데 또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면 내시경 받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따지면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면 또 동일한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제 명확해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어, 그 자기 확신인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딱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한 거라면 아 그거는 뭐 확실한 거고 의심한다는 거는 자꾸 생각이 덮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다양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느낌을 그 술을 엄청 많이 마셔도 네. 갑자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지?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반짝 깨어나는 게 네. 아니라 이제 그대로 취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엄청나게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던 생각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이제 사실 그걸 멈춰주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아, 나는 누구 지금 뭐지? 이 음. 상태 있잖아. 이건 좀 약간 비슷한, 아닌가요? 아니, 물론 이제 그 네. 후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내가 이 상태를 내가 자각하고, 아, 이게 멸진정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마셔가지고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뭔가, 뭔가 약간 어떤 멈추는 느낌.
뭔가 이렇게 어제 소영님도 그 다른 도바님 그 댓글에 뭐 안개가 뇌에 약간 안개가 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멍한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일시적인 어떤 편안함, 일시적인 뭔가 놓여짐은 사실은 아까 쭈삐 소리라는 것에 어떤 그 쭈삐 소리를 듣고 약간 틈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기절을 했는데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거나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술을 엄청 마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놓여졌을 때 이것은 왜냐면 심신이 일단은 이렇게 해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다를까? 사실 되게 이제 그 한편으로는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지만 뭐 그럼 술을 먹어라 이제 이건 아니지만 그 어떤 상태를 체험하는 것, 음, 그거, 예전, 음, 예전에는, 맞아요. 술 먹는 자체가 샤머니즘, 주술적인 행위였어요. 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어떤, 그때는 술이 아니었겠죠. 뭐 주술사가 주는 특별한 뭐를 마신 거죠, 음료를. 그래서 그 음. 환각 상태. 음. 어쩌면 환각 상태? 이런 게 다 주술적인, 어떤 책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왜 산과 자연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흔히 말하는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네. 동네마다. 신내림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뭐 자연지기도 그렇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게 우리 민족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DNA에. 그래서 술을 그렇게 즐긴다. 거의 러시아 다음으로 술, 술을 많이 먹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DNA에 있어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술 마시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어쩌면 물론 완벽하게 그거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초반에 제가 그게 아마 주술적인 그거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매미님 말씀처럼. 음. 좀, 소우님이 이제 수업 중에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아주 깊은 선정에 들었을 때의 느낌과 토템을 들어서 사실은 느끼는 느낌, 그 효과는 사실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어떤 식의 약간 어떤 환각 상태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술을 마셔서 내가 잠깐 뭐가 딱 풀어지고 놓여질 때 예, 그 느낌도 사실은 어떤 류의 약간 공통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술을 잘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술을 마시면 생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건 맞죠. 음, 그리고 좀 릴렉스 된다는 점에서. 음. 근데 술로만 또 유도가 된다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술이 술을 부르고. 네.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왜 수행을 했냐. 지금 아까 이루님께서 우리 알쓸 신잡처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지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들은 거, 읽은 거. 근데 저는 우리 깨다는 그리고 이 깨다 말고 깨수나 도반 미팅은 스스로 체험한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자기 말로 얘기한다는 점이 지식이 아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수행을 시작을 했냐, 수행이라는 걸 왜 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하자면 괴로워서였던 것 같아요. 음, 괴로워서. 그리고 뭐를 하면 될 거야, 뭐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자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늘 검열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남는 건 괴로움뿐이구나. 망가진 몸과 아마 이료님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고 뭔가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저도 괴로웠기 때문에 수행조차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다도 같은 거 채식 그다음에 뭐 등산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다음에 윗바사나 수행 그리고 뭐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수행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30분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뭐, 몸을 스캔하면서, 윗바사는 몸을 스캔하면서 지수화풍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리면 금방 뭐 선정까지는 아니어도 그게 뭐 좀 편안해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가 싶기도 하고, 모든 괴로움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구나 생각도 들고, 뭐, 이제 그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마치 뭐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이 없다는 거죠. 이제 일상에 나오면은 우리가 수많은 미신이라고 하죠. 열심히 살아야 돼, 1등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어, 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뭐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휘둘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죄책감도 느끼고 또 딴 사람을 또 탓하기도 하고 이 상황을 비관하기도 하고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머릿속이 시끄럽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무리 내가 또 이제 그런 수행뿐만 아니라 뭐 어디 외국 여행을 가고 혼자서 뭐 시간을 보내도 그때뿐인 거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니까. 근데 제가 이 토템 들기로 잠깐 일상에서 2초씩 10번만 생각을 잠시 쉬어보는 거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빠르게 흐르고 있어서 쉬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다른 생각으로 전환만 되는 건데 그 잠깐 동안 보름달 토템 이미지를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법정 스님 좋아했지만 어 대학교 다닐 때부터 또 그 수십 년간 그러니까 2, 30년간을 어 언뜻 알았던 것, 책으로 읽었던 것들 말고 내 자신이 알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노력으로만 엄청 살았었는데 그 아닌 힘이 있구나. 근데 그 힘을 내가 볼 수는 없지만 그 힘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기, 생각 안 하기를 할 수조차 없는 존재지만 그 생각을 느리게 하고 거기에 토템을 끼워 넣음으로써 생기는 힘,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가 정말 많이 절약되는 느낌. 그리고 다시 뭐 이렇게 선정에 들려고 한다든가 일부러 술을 마셔야 된다든가 또 잠을 자야 된다는 비효율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생각이야. 그걸 알아챘을 때 그리고 잠깐 어떤 다른 이미지로 전환만 시켜줬어도 금방 이렇게 좀 얼굴도 살아나고 그런 거가 정말 우리가 생각의 부작용에 너무너무 많이 시달리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생각 아닌 힘을 안 거보다 생각의 비효율을 처음에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고, 이 생각이 이렇게 우리 에너지를 다 잡아먹고 있었던 거야? 그 정도였어? 나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2초씩 10번, 20초만 하루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달라질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아까 상엽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소공님 수업이. 이렇게 무의식의 체득, 이런 것들이, 이거는 2초씩 10번 보름달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떠올리는 거.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론을 알기 전에 그냥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근데 그 변화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철커덕 오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거는 진짜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참 다른데 또 이제 또 이게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도바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말 자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이 깨달음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 막 알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 주변은 의외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매미님 주변에는 많이 왔었던 것 매미님의 그 흡입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100군데 알렸는데 한 두세 군데 연락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그랬었는데. 전 수국님은 너나 잘하라고. 방승진님도 궁금해요. 여기 우리 이게 모임 중에서는 제일 젊으신 분이시잖아요. 30대? 30대죠. 그러니까 좀 20대 아닙니까? 20대? 궁금해요. 어떻게 수행하게 승진님. 됐고 수행하고 변화 이런 것도 궁금해요. 좀. 네, 방순지님. 일단 먼저 20대인지 30대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20대 한 후반, 아니, 아마 하나 후반, 중반 후반, 워낙에 어려 보이셔서. 조성진 닮았어요. 피아니스트. 네. 그 얘기를 참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처음에는 이료님은, 몰랐는데. 이료님은 이윤찬 닮으셨어요, 이윤찬. 처음 들어봤는데 이민자 찾아봐야 되겠네. 아, 네. 아, 방순지님, 네, 네. 저는 91년생이에요. 91년생. 그러니까 33인가요? 예, 그런 아, 것 같습니다. 네. 음, 선생님 마이크가, 이제, 네. 91년생도 33살이네요. 와. 네, 그렇죠. 아, 네. 아, 아,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벌써 2000년대생들이 성인이 되고 벌써 술을 마신단 말이야 해서 또 놀라요, 똑같이. 네, 아, 그렇습니다. 30살. 그 수행 자체는 그 깨달은 수업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카페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작년 11월 25일 날 처음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참여를 하게 된 거는 그때 유튜브에서 그 시골 농부의 깨달음 수업인가요? 책 나왔을 때 그때 그 써니즈라는 채널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준 게 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말씀을 음, 드렸더니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다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음. 들어오게 됐고요. 저도 뭐 닥터 유님이랑은 뭐 비슷해요. 예. 그 뭐 괴롭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것도 저는 두려움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서 이제 그와 관련된 생각들이 많이 올라왔고 그 생각들이 더 이제 두려움을 더 일으키고 더 괴롭게 하고 그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힘들고 그런 와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쉴 수 있을까?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책 위주로 많이 찾아봤는데 어, 데이비드 호킨스라든가 마이클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써니즈 통해서 알게 돼서 다 읽어보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카페를 왔더니 음, 나라는 존재의 허구성을 인지하고 체득하는 게 일종의 깨달음이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토템을 계속 들리는 게 거의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지금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각이 많이 안 떠오르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떠오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빈도가 굉장히 줄었고, 그런 게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혜택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빈도랑 강도를 보면,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는 저절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근데 이제 그런 거기다 막 더 뭐랄까, 기름을 붓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강도가 좀 약해졌다 할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토템을 이제 계속 들다 보면은 강도도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빈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하루에 막 20번, 평소엔 20번, 예전에 20번 들었다 치면 지금은 한 대여섯 번 정도로 줄었고 그냥 그렇게 제가 가끔씩 체킹을 해보면은 아, 그러면 그거 자체로 되게 쾌적해져서요, 삶이. 예, 그래가지고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되게 저는 실용주의적으로 저는 접근했더니 이거 진짜 효과가 있네라는 걸 깨닫게 돼서 토템을 그냥 들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좀 만족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달에도 역경계가 예를 들어 왔어도 한참 당하다가도 이제 어, 토템을 또 들다 보니 또 어느 순간에 또 해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결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지나가 있고, 이게 문제가 없네라는 거를 또 나중에 다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뒤늦게서야 저는, 아, 이게 역경계가 진짜 이게 선물이 맞는 거구나. 나중에 그래서 뒤늦게 저는 깨달은 편이고요. 근데 이런 게 한 세네 번 반복이 되니까, 어, 이게 뭐랄까요. 일종의 배역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나라는 것이 일종의 배역이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약간 역할이 부여된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약간 상상으로 제가 원시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는 뭐 한 시간을 버텼을까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다가도 그나마 이렇게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뭔가 그나마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구나. 아, 참 감사한 일이지. 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제 상상이고 생각인데 그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도 일종의 배역이고 나는 이 배역에 맞게 살아지는 거구나. 그거를 체감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저는 돈으로서는 아직 못했지만 뭐 언젠가는 저도 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빨리 저도 선언하세요. 빨리. 지금 선언해야 돼. 지금 저는 바로 여기서 그렇게 하고 또 돌아보면 저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고 나서 또 퇴전했다가 또 불퇴전 또 했다고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예. 지금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보고 하십시오, 토템을 뭐. 계속 들고 있습니다. 예, 저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련이 보고 하시면 된다는데요. 예, 퇴전 전문가.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련님 어, 말씀하신 거 듣고도 되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요. 좀 위안이 됐어요, 솔직히. 그리고 카페에도 글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이련님이 특히 좀 장문 위주로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는 사실 못 읽어봤는데 가끔씩 이제 읽어볼 때가 있으면 예, 그러면 도움이 되는 글들이 되게 많아서 예, 이번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체험이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소중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서 재현된다는 점. 이게 왜 우리 과학이 그런 거잖아요. 진리는 항상 재현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신기하고 또 참 좋은 일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또 사실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때도 토템을 적용하거나 생각을 잠깐 끊어보거나 할 때도 뭐 지나가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측과는 다르게 지나가 있는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또 반복되는 걸 보고 음, 생각의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거하고 는 다르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게 돌아가는 연기의 세계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의 연기가 많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인드라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 여러 연기들이 뭐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가 너무너무 생각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면 어쩔까 저러면 어쩔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들을 안 들이부어도 음, 저절로 다 겪어질 건 겪어지고 당해질 건 당해지고 또 누릴 건 누리게 된다는 거가 좀 왜 뭐 아까 이론인 표현도 심플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오늘님이 수행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수국님 만나기 전에 어, 좀 약간의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인산철벽 여기 불교 용어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백적간두 진일보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생각이었구나 하면서 탁 이렇게 도약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한번 그런 체험이나 체득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수공님 만나기 전에 어, 어떤 굉장히 진한 체험을 했었거든요. 아, 이게 세상이 다 생각이구나 하고 이렇게 진짜 확 놓아지는 정말 진한 체험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됐던 거죠. 어떤 수습이 안 됐냐면은, 이게 다 생각이야. 그랬는데, 이게 다 생각이야 라는 생각을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루구적으로 분리가 돼서 이게 생각이 놓여지면 이게 저절로 드러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러났는데 이게 저것이 이렇게 한번 확 드러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뒷생각이 바로 붙어가지고 아, 이 세상이 이게 다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메타인지적인 그 알아차림 그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뒷꼭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러니까 이게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이렇게 딱 그 메타인지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그리고 온갖 생각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이 일어나는 거하고 요거하고에 그냥 힘겨루기를 한 거죠. 그냥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깨달음이 있고 이거하고는 무관해지고 그냥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하고 상관없어져야 된다는 뭔가 여기서 자꾸 힘겨루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렇게 들어왔던 요즘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온갖 짬뽕으로 참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와 가지고 그것들이 이렇게 비빔밥이 돼 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체험은 한번 했고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법문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듣고 그랬던 상황에서 인제 소홍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어떤 법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 쉬어지고 놓고 그다음에 어떤 그 메타인지 이런 것도 생각이다라는 거를 한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인제 푹 쉬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됐어요. 오늘님 말고도 보면은 어떤 체험은 했어요. 근데 그게 뒷감당이 정말 해석이 안 되어가지고 헤매는 경우도 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근데 그것의 세계로 이제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깨달음, 뭐라 그러나, 그걸 알았다고 해도 나는 또 일상의 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약간 분리가 돼서 굉장히 분리가 되는데 잘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약간 이게 서로, 어, 해석이 안 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다 생각이니까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 굉장히 그런 그리고 거 있잖아요. 깨달음에 대한 환상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렇게 그 선가에서 얘기해지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다음에 산은 네.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리고 네. 다시 돌아와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돼야 되는데 요 체험은 했으니까 이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고 요 다시 돌아온 요 언저리 어디 요 사이에 껴가지고 이 다시 살아가야 되는 여기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것도 생각인데 그게 생각이다라는 거를 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아, 연기. 근데 무아를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무아를 알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생각이 끊어진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아, 무아야 이렇게 생각을 쥐고 있는 거죠. 모든 게 연기야 이러한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생각인 줄 몰라서 힘을 못 썼던 거죠. 그러니까 소공님이 음.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도둑이야 소리 지르는 그 놈이 더 큰 도둑이었다고 우리가 사실 깨닫고 나서 무아야 연기야 막 뭐 안도감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안도감 자체는 문제 없고 무아 연기 자체는 문제 없는데 그걸 이렇게 착착 달라붙었을 때 우리 스윙바에도 좀 나오는 개념이지만 하여튼 그걸 달라붙었을 때는 이제 더 큰 도둑이 붙어 있는 형국인 거죠. 도둑들 다 생각 도둑 다 쫓아냈는데 더 큰 도둑이 하나 차지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시절 인연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토템 수행이라든지 수공님 생각 걷어차기 수행 같은 걸 조금 일찍 만났으면 더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했다가 또 그것도 다 필요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생각 걷어차기로 깨어난 게 아니고 그런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깨어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깨달음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홍님이 그 이제 그 범위를 정해주신 게 어쨌든 깨어나는 생각 걷어차기를 통해서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관점 거기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두시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2015년이죠. 그 죽보 죽기 소리를 통해서 어 이게 뭐냐 이거 생각 아닌 게 있네 라고 깨어났는데 지금에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각 걷어차기를 통해서 생각 아닌 걸 알았어. 똑같은 원리인 거죠. 아,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어.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는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난 건데 어, 거기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에서 쳇바퀴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처음에 제가 이제 소공님을 접했을 때의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이제 그거였어요. 후공부였어요. 후공부. 후공부라는 게 이런 그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뒷감당이 안 되는 게 저도 그랬었고 의심을 하죠. 그런 경험을 했는데 깨어났대. 깨어났는데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걸 뭐 안고 사는 건지 뭐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거 정말 모르는데 소공님의 글에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다 생각이다.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은 다르고 그러니까 소공님이 되게 영향을 받은 분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곳에는 부처도 갈 수 없다. 라는 그 요게 뭐 그 성함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분의 책을 이제 예시로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마루구라고 하잖아요. 그 말자가 솔직히 저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말맞자인 줄 알고 그 동물 말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말구유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을 쓰시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말자가 그 끝말자 디우자 말구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자라는 거는 깨달은 거예요. 알았어. 안 다음에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알았는데도 또다시 생각이 쳇바퀴에 빠졌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여러 여기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이론론도 나오고 비이원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경로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두 개는 섞이지 않는다라는 이게 어, 가장 혼란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눈이 눈을 본다, 뭐가 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소공님 설명으로는 같은 다 생각인 거잖아요. 말자, 기억자, 뭐 문자 하나만 붙어도 이건 다 언어고 언어화되는 거는 생각인 거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 감각, 지각 그 말이 붙기 전에 이러한
그러한 감각적인 것조차도 한편의 생각이고 시간과 공간마저도 개념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개념화해서 되는 거고 감각질의 영역이 아니다. 거기까지도 다 이런 가상의 세계인데 하물며 뭐 내가 알았다, 뭐 내가 본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죠. 오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너무 이게 명쾌하게 달려서 더 이상 이 개념적인 혼란이 이제 더는 없어진 거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일단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죽빛 소리로 뭔가가 알아차렸을 때 너무너무 해방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고 이게 뭐 이게 생각이 자꾸 이제 덮어 씌워지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일시적인 뭔가 해프닝, 뭔가 약 먹었는데 잠깐 두통이 사라졌다가 이제 해소되는 이러한 걸로만 이제 치부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때 분명히 알았는데 진짜 아니었나 봐.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깨어난 뒤에 또 뒷수습을 하는 이 공부가 깨어남의 인연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한 수공부 인연이야말로 엄청나게 이 길의 향방을 저는 한가름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확신을 하게 드는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오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주 여러 가지 뭐 많은 뭐 법문들도 있고 저도 뭐 이렇게 경험치가 뭐 오늘님만큼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논리로서 뭐 논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저 같은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렇게 논리로도 한결이 없고 그런 처음에 2016년인가요? 손님 블로그에 첫 글이 올라온 거? 그 글과 지금 이 쓰시는 글의 일관성이 뭐 하나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뢰가 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저처럼 이제 뭐 맹목적일 때도 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길이 되지 않았나 좀 횡설수설했습니다. 네. 음. 그 일상에서 사실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 그런 생각 아닌 제 느낌을 느끼는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번호를 선언했지만 아, 이게 깨달은 거구나라고 안 거죠. 자각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그런 느낌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었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자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어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다시 재정렬이 된달까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이게 저건지 저게 이건지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안 돼서 헷갈려 있는 상태였다면 소공님께서는 사실은 다 깨달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 한꺼풀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토템을 들고 이게 그거라는 것을 알고 나 그거 이미 그 상태였는데? 근데 괴로웠지? 근데 여전히 괴로웠거든요. 그 상태이긴 했었지만 괴로웠고 사실은 이제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수행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 무아와 연기로 산다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 예전에 그러니까 도노선언 이전의 느낌이 이거구나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저도 정리하면서 가는 분석하고 음. 정리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어서 소공이게 처음에 아 이해가 안 된다 과외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게 더 구체적으로 응?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주라 그리고 이 개념은 이거냐 했더니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수공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저는 제일 혹한 게 뭐냐면 네. 아니 할머니도
지금 태어난 아기들도 누구나 다 생각 아닌 그 힘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사실 깨달을 필요도 없이 이미 깨달음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혹했어요. 너무 쉬운 거다. 지금 뭐 선사님들 말씀으로는 자기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 정말 그래? 그러면 그렇게 쉽다면 내가 이거를 태어나가지고 이거를 모르면은 너무 손해잖아. 그래가지고 토템 들고 알아지고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또 너무 막 정리하는 걸 좋아했어요.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글도 많이 쓰고 제 블로그도 좀 있으면서 알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막 쓰고 정리를 했어요. 또 이제 소국님 말씀이 이렇게 알아진 것도 나의 말로 표현을 해야 어쨌든 마루구도 되고 불태전에 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또 이게 또 체득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거가 또 분명해지더라고요. 몸의 릴렉스가 같이 따라와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사실 생각을 놓고 생각 아닌 힘으로 알아진 거죠. 저절로. 사실은 알아졌던 거 막 잊을세라 막 정리하고 또 써놨는데 나중에 내가 그거를 또 읽어보니까 이거 누가 썼지? 이거 내가 쓴 거 맞아? 나름 되게 기특하고 뭐 이런 걸 썼는데 결국 그게 항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게 어느 정도 그 몸이라는 거의 수행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알아진 것도 깨달음도 어쨌든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고, 어, 그런 몸이 같이 체득이 되지 않아서는 이게 단단함이나 힘이 적다는 걸 또 알게 되면서 한 번 또 좀 절망은 하긴 했는데, 이거 다 한 줄 알았는데, 나 이게 이제 역시 이해 자랑이 엄청 있는 것 같다, 막 스스로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역경계를 환영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모든 경험이 쓸데없는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어떤 미세망령, 거대한 망령은 없어졌더라도 미세망령들이 그러니까 자잘한 여러 가지 그게 도둑인지도 모르는 도둑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 상대해 가면서 몸도 좀 릴렉스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는 또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이 돼 있는데 하지만 그 방향은 이렇게 맞고 아까 이료님 말씀대로 소국님 글의 정말 일관성은 뭐 제가 느끼고 상당히 논리적이세요. 뭐 코딩인가 뭐 그런 거 IT 이쪽 직업도 그런 거여서 그랬는지 모든 게 논리적이고 좀 비교적 현대어를 쓰시고 선생님들 우리 선호록 이런 거 보면은 막 맞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하면 막 때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다시 말로 풀어주는 거잖아. 생각으로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건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현대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나도 내 말로 풀어내지 않고서는 언제든 음, 회전할 수 있다. 결국 생각으로 깨달음 현상도 내 말로, 자기 자신만의 언어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써 나가야 된다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과학적이라는 말도 참 맞고, 그런 걸, 여기 다 의심병 많이 있으시잖아요. 의심 다 하시잖아요. 저 사람 진짜 깨달은 거 맞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시골 소국님을 농부가. 의심했어요. 소국님 사기꾼인 것 같은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없다고? 내가 안 해도 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처음에 이 수행 공부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후, 한 3개월째인가? 아무래도 이 소국님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집단으로 지금 속은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내가 지금 해온 게 그럼 뭔데?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있잖아요. 생사심이 막 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다 자연스럽게 내려앉았는데, 한때는 그렇게 그 강력한 저항, 나의 음, 살고자 하는 이 있잖아요. 나의 생사심. 내가 다 했어. 음,
내가 없다니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음. 그런 증상까지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무튼 허무감에 빠지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뇌가 간지럽다. 한동안 뇌가 간지러웠어요. 좀, 내가 머리 간지러 안개 낀 거, 왜 뇌가 간지럽지? 뭐, 머리를 아니면 안 또, 감아서 간지러운 게 아니라 뇌가 뇌 뇌가 이렇게 무슨 투명 랩을 씌워놓은 것 같은 이런 얘기 비유가 들으면 저는 예전에는 제가 또 뭐 어쨌든 서양 의학을 하고 의사기 때문에 좀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들리고 환자들도 막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은 정신과 보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명현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또 금기시되는 생각들. 예를 들면 네. 뭐 나쁜 생각이라기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깨닫고 나니까 생각을 그거 해보니까 아니까 뭐 그냥 다 생각일 뿐이야.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 뭐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생각과 생각 아닌 걸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분명해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떠올리기 싫은 생각들도 계속 떠올라진다던가. 근데 그때는 이제 도바님들한테 질문도 하고 소공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나 혼자만 겪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걸 엄청 걱정하고 왜 이러지? 이랬으면 또 안 지나갔을 텐데 그런 줄 알면 된다고. 그런 줄 음, 알면 된다고 하면 또 금방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흘러갈 때마다 내가 또 엄청 발전한 거 아니야? 막 혼자 그랬는데 또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또 흘러가고.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이제 다음 뭐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런 두려움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그런 두려움이 좀 적어지고 걱정 근심도 적어지고 어, 또 또 이제 도반님들의 체험이 정말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그냥 아줌마, 그냥 아저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시인처럼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옥주님 같은 경우도 어디를 갔는데 발자국이 안 남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정말 집안일 하기 싫었는데 어느새 그 집안일이 끝나 있다든지 음, 그리고 또 음. 뭐 어떤 다른 도바님은 이혼까지 결심했는데 남편이 사과 먹고 싶다 그러면 얼른 사과를 깎으러 가는 자신의 가진다든지. 모습을 이거는 기혼자들은 이건 진짜 기적이잖아요. 매미님 아시죠? 정말 미울 때 그거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깨닫지 않고서는 저게 참고로, 어떻게 참고로 음, 지금 그분께서는 지금 또 어머니 댁으로 치맥을 하러 지금 아 그 술을 통한, 나무님님 예, 나무님님 네. 술을 통한 그 주술 효과를 얻으러 지금 가셨습니다. 제가 이거 한다고 했는데 그 치맥을 네. 어머니 댁으로 지금 떠났어요. 근데 알죠? 치맥 기혼자는. 수준은 근데 그 알코올 센터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치맥 가지고 알코올 센터 보내면 어떡해. 난 일단 나무님님 정도는 거의 귀여운 주술일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거는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네네. 죄송합니다, 또. 아시잖아요, 소영님. 맞아요, 정말. 근데 이번에 효서님 글 보니까는 진짜 너무 우리는, 효선님은 정말 효선 대사가 맞다. 대사 수준이시다. 저는 황태국을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글을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는 다른 거야. 그 세대 간의 또 고정관념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50대, 60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도 다르고, 우리한테 주입되어진 고정관념이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고정관념이 또 그렇게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우선 대사님이어서가 아니고, 또 그 맞아요. 또래 저기 여성분들, 또 그 전 세대의 여성분들, 남성분들, 그 남녀 관계가 지금하고는 또 다르다는 것만 봐도 이게 개인의 문제나 나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나, 집단적으로 또 주입되어진 무의식이나 생각에 우리가 많이 지배된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네. 그것도 알겠어요. 하나의 계기가 돼요. 음, 음, 음. 상엽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애주 선생님도 가시잖아요. 이번에 댓글 음, 다셨던데. 술은 저한테 좋은 친구 중에 한 명이죠. 한 명. 거의 의인화 시켰어, 의인화.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친구들도 그렇고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하고 술을 먹기 위해서 잘 자고 그런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상현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몇 년생이신지. 전 71년생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동안이세요, 정말? 아, 우리 아, 그렇게 안 늙었어요, 매미님. 음, 아니, 너무 이래서, 동안이시잖아요. 제가 조금 또래들보다는 약간 동안이긴 한데, 음, 71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잠깐, 70. 아, 왜 그래요? 젊은 척한다, 매미님. 아니, 지금 저도 70년대생이니까 더 해보는 거예요. 몇 살이냐? 이러면서. 70년대 생이지 않으셨나, 매밀님도? 에? 그러니까요. 아, 아니, 나뭇잎이 76년이고요. 저는 78년이거든요. 근데 어리네. 71년생이니까, 아, 큰 오빠네, 71년생. 큰 오빠.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음, 나뭇잎도 술을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술을 먹기 위해서 맞아요.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공부를 했는데 너무 오늘 성취감 있대요. 그러더니 오늘 치맥 한 잔? 이러길래 난 도박 미팅. 네. 그러면 나는 어머니 댁으로. 그래, 안녕. 이렇게 됐거든요. 네, 오늘 치맥을 생각하면서 공부가 잘 된 거예요. 네, 아, 상현님 말씀을 주님을 섬기는 거죠, 주님. 그렇죠. 근데 상현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그 세대의 집단적인 어떤 무의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이게, 네, 저희 나이 또래쯤 되면,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이 없으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교류가 안 되는 거죠. 이 아, 베이스로 깔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거를 몸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이 줌 미팅 진정한 참여, 참여하듯이. 네, 진정한 참여. 이게 제, 한 번씩 뭐 일 때문이라든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술을 안 먹는 상태로 그 이제 친구들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도 있잖아요. 아, 계속. 네네네.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절대 그게 어울리지 못하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아, 못해요. 그 모임에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술 효과처럼 이게 같이 막 융합돼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술을 안 먹으면 이제 저 혼자 이제 물 속에 기름이 되는 둥둥 떠다니고 절대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이게 그렇다고 저희 또래가 막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놓고 막 몇 시간씩 얘기하고 이게 안 되거든요. 아, 음. 그래서 근데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 만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데 건축 쪽은 뭐 좀 비속어로 노가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원래 술, 담배를 특히 많이 하는 직군이에요. 즉, 아, 대부분 요즘은 금연을 많이, 이제 담배를 안 피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인들이 모이면 흡연 인구가 대기 퍼센트를 치면 꽤 높아요.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그거를 술과 학교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모임이 술과 함께 시작하고, 술과 함께 마무리되고, 신과 함께가 아니고 술과 함께다. 주님과 함께, 주님. 네, 근육과 주님과 함께. 네.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음. 이게 이제 학교 때부터 이런 분위기로 오다 보니까, 이 거의 뭐, 이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공님한테 한번 술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술을 뭐 마시기는 마시지만 술을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시거나 하면 싫더라고요. 특히 배우자가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리고 그게 좀 안 좋아 보이고. 근데 제가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애주가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은 술을 드셔도 전혀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시고 좀 오히려 조용히 계세요. 아, 정말 술만 드세요. 그냥 좋아하시는 분. 네, 근데 이제 어, 조용하시면서도 분위기에 그 장소에 그분이 안 계시면 굉장히 좀 그 의미가 적어질 정도로 꽉 채운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어서 애주가가 일괄적으로 나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이제 어 그리고 뭐 건주가라든지 왜 옛날 시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뭐 그냥 대도의 길을 걷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소공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이제 일종의 술도 음식인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려운 건 나밖에 모른다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도 그래서 수국님은 누구한테 인가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깨달았는데 누구한테 인가를 받냐. 그걸 누가 알겠냐. 물론 이제 뭐 정말로 그걸 관통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스승이 있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 술이나 음식 같은 것도 내 몸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또 깨달음의 깊이라든지 이 날카로움이 더 진행될수록 어, 그게 적당한 건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도 갈수록 그거는 느껴져요. 술도 그렇고 어떤 음식도 그렇고 뭐가 그동안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술을 마시거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런 음식이 좋다, 저런 음식이 좋다, 아니면 싫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좀 자연스럽게 음식도 조금 식생활 활동도 약간 달라졌거든요. 저는 이거는 어떠신지, 뭐, 시간이 오늘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뭐, 승진님이나 오늘님이나 이로님, 상엽 얘기, 또 매미님도, 사실 음식 얘기 우리 잘 안 하지만, 이것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승진님. 저는 그 음식 관련해서는 그 먹는 것 자체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걸 가린다기보다는 거의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음, 예,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세 끼도 먹어보고 두 끼도 먹어보고 뭐 다 해보고 뭐 어떤 시간대에도 먹었을 때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냥 한 끼 먹을 때 스트레스도 적고 그냥 가장 머리도 잘 회전이 되고 그런 여러 음, 조건들이 뭐랄까요 조합이 잘 되는 관점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게 시도를 해보게 됐고 이게 꽤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음식을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봤고 그리고 뒤늦게 저는 아까 이륜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종의 후공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일단은 체험을 먼저 해보니까 괜찮네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구 논문 자료를 보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였구나. 그거를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야채나 과일 맛이 되게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정말 초딩 입맛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먹는 걸 좀 귀찮아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과일 같은 거 보고, 이거 소금 하나 안 치고 설탕 하나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고 굉장히 신기하고 그게 이제 먹으면서 맛도 있고 제 몸에 바로 이렇게 좋게 흡수된다는 게 알아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활들이 약간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음, 음.
제 생각에는 먹는 게 곧 자기 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고 좀 채식 위주의 그거였는데 아니 깨달은 공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채식 쪽을 계속 먹어왔어요. 음. 왔는데 그런데도 너는 왜 살이 찌지? 이런 주위에서 엄청 많이 뵀거든요. 그게 뭐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제 나름대로 보니까 이게 탄수화물 중독이더라고요. 아, 제가 엄청 면이나 이런 전. 특히 막걸리와 함께 전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게 도저히 제가 먹는 식단에서는 쟤는 살이 찌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살이 찔까? 저도 아, 궁금했었어요. 그렇게 고기를 안 먹고 거의 그렇게 먹질 않는데 제가 살이 찌는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탄수화물과 술. 그래서 최근에 저 소연님이 뭔가 추천해 주셨는데 최겸이라고 다이어트 사이언스인가? 하여튼 유명한 그 저자인데 그 사람의 핵심이 잘 자자, 잘 먹자, 운동하자 딱 세 가지예요. 음,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 일단 뭐 휴대폰 안 보고 뭐 자기 전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커피를 끊어라. 의외로. 아, 아, 그래서 저도 보통 하루에 두세 잔 이상 많이 먹을 때는 뭐 대여섯 잔도 먹고 하는데 커피를 끊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음, 그러니까 일단 잠의 질적 수준이 되게 높아져요. 커피를 안 마시면.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커피를 마실 때는. 이게 난 잘 잤다고 생각하는데 푹 잤다고. 그런데 커피를 안 먹으면 진짜 푹 자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일단 커피를 다 끊고 지금 그래봤자 한 몇 주 안 됐지만 이제 커피를 끊었고요. 그리고 잠도 7시간 이상 자라 그러더라고요. 음, 최소 7시간 이상. 7, 8시간을 자라 그래서 그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요즘 갑자기 일이 한가해져서 수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음. 먹는 거는 제가 먹는 스타일이 지금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 간헐적 단식도 해봤는데 저한테는 간헐적 폭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을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굶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게 칭찬하면서 그래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과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끼는 생채식, 아침하고 점심은 보통 이제 견과류 플러스 과일 플러스 야채 그렇게 먹고 조금 배고프면 현미 생식 이렇게 음, 두 끼를 먹고 한 끼는 자유식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음식에 대한 부작용도 적고 이제 그 자유식 한 끼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앞에 두 끼가 몸을 일종의 해독해 주니까 나름 이게 유지가 돼. 이게 제가 창안한 건 아니고요. 뭐 사이트가 있어요. 이걸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여튼 무슨 땡땡땡에 뭐 자연 뭐 있거든요. 거기 아, 그 저도 제 나름대로 제 몸을 갖고 실험을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 스타일인데 그 방식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아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연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도 해서 커피도 끊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그거를 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입니다. 아니, 음. 벌써 안색이 좋으세요. 보면은 어디 온천 갔다 오신 분 같아요. 아, 뭐야, 이게 네, 뭐, 좀 약간, 네. 좀 달라지고, 저도 커피 얘기하면은 저는 하루에 2잔 정도 마셨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되면서 잠이 조금 새벽에 깨서 안 들고 그래서 지금 다 깨는 건 아니고 한 잔 오후 커피를 안 하고 오전에만 모닝커피만 마시는데 그것조차도 확실히 한번 끊어봤어요. 그럴까요?
수면의 음. 질이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중간에 깨는 거는 별로 없어져서 음. 한번 저도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음. 잘 잔다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모든 인간의 삶은 잘 자기 위해서라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음. 음. 그 최계미라는 양반은. 멸진정이잖아요. 자고는 그렇죠. 델타파 슬립, 델타파 저기 수면은 거의 어찌 됐든 꿈 없는 네. 잠은 멸진정이기 때문에 자면서 멸진정에 저쪽 세계의 그 에너지를 무한으로 받아서 회복해야 되니까 잘 자는 게 인생 최고의 중요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과학적으로 지금 잠자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델타파 수면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그때 좋은 호르몬이 다 나오고 살도 빠지고 어쨌든 칼로리 맞습니다. 소모도 되고 좋은 호르몬 다 나오기 때문에 어, 먹는 거보다 자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상엽님이 이제 시도해본 거 나중에 많이 나눠주세요. 네. 네. 오늘님도 그 빵을 만드시는데 그 발효빵이랑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네. 음. 근데 저는 별로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거든요. 안 드셔. 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못 근데 뭐 먹는 만드는 분들이 다 진심이 있던데 보니까 거는 별로. 권하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첨가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맛을 낸다거나 하는 거를 제가 그런 거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그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먹는 거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먹어요. 배가 안 고프면 아,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해서 칼로리 소모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있으면, 그래서 배가 고프면 먹고,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 할 때는 뭐 두 끼 먹는데 아침 간단하게 먹고 중간에 배고프면 허겁지겁 먹고, 그러고 나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워낙 타고나기를 이렇게 소화 능력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은 편인가 봐요. 그래서 먹는 거 자체를 즐겨 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알러지가 되게 많아요. 견과류를 먹어도 또 이렇게 뭔가 목이 붓기도 하고, 음. 뭐 우유도 못 먹고 콩도 못 먹고 뭐 견과류 못 먹고 사과도 못 먹고 뭐 이런 못 사과. 먹는 것들이, 예, 이 못 먹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먹는 거 먹어서 몸의 반응을 되게 잘 살피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인제 되게 변수를 통제를 해 가지고 '요거 먹어서 나한테 안 좋은가 좋은가.' 이런 식의 관찰을 참 많이 해요. 해서 몸이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으니까. 음. 예.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니까 관념적으로 먹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 인제 이 공부를 한다는 거하고 뭐 제가 인제 관심이 있었던 게 환경, 생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20대 때는 채식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 관념으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관념을 가지고 먹어 가지고는 제 몸도 상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인제는 뭐 채식, 육식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어서 편한 거 이렇게 음. 먹게 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먹는 거에 장애가 있으니까 사과 못 먹는 분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알아차림의 어떤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면. 관념으로 살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몸에서 반응을 해 버리니까 '아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나쁜 거야.'라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내 몸에 안 좋으면 그건 나한테 나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자꾸 몸을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보니까 근영님도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아픈 데가 많으시니까 근영님 많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또 더 잘 살피게 되고
그걸로 또 노아지는 또 그걸로 삼는 걸 보고선 많이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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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네.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일종의 약간 과학적 합리주의라고 할까요? 실험에 입각해가지고 뭔가 검증을 하고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이거 네. 자체가 일종의 그냥 우리 그냥 깨소인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제 친구들이 저한테 너 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효과가 뭐야라고 하기도 하고 왜 좋아? 그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할 때 그러면은 저는 나는 좋은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고 음, 한번 너도 해보고 싶으면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네가 판단을 해봐라고 저는 말하는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명상을 제가 뭔가 한다고 하고 여기 깨달음 수업 같은 걸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았고 그래서 효과를 봤는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도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너도 검증을 해봐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는 오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공감이 많이 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저도 일일 일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이 출산하고 나서 좀 체중이 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저도 이제 사실 먹는 거에 진심은 아닌 편이어가지고 먹는 걸 좀 귀찮아하고 좀 정말 알약만 먹고 살면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새끼 먹고 치우는 게 너무 일이다 이렇게 명절 때 가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먹기만 할까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결국 일일 일식을 그만두게 된 거는 수면 때문이었어요. 탄수화물이 좀 저한테는 부족했었던지 잠을 잘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식이 더 명료한데 밤에도 잠을 못 자니까 일일 일식을 아, 하면 좀 의식이 좀 명료해져요. 좀 뭐라 그러나 좀 깨끗해지더라고요. 아마 방승진 님도 느꼈을지 머리가 좀 맑아지고 졸리거나 이렇게 몸이 무거운 게 좀 적어지는데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 커피 그때는 2잔을 마시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고 근데 커피까지 끊으면서 일일씩 한번 시- 시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또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 하에서 또 영양 상태는 또 신경 쓰면서 또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 근데 시간이 지금 10시 50분.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근데 첫 만남이 뭐 성공적이지 않았나요? 되게 먹는 것까지 어, 다양하게. 네. 매우 정말 저희도 알쓸 알쓸 깨다. 예. 깨다, 또 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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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다만. 깨다. 네. 깨수다. 정말, 아, 네, 아까 깨닫. 빠뜨린 게 있는데 네. 금지 세 가지 중에 커피, 그 음. 다음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술이거든요. 술. 세 가지. 아, 네. 근데 탄수화물하고 술이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탄수화물까지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술이 문제예요. 그, 그런데 어, 하여튼 이제 커피 끊으면서 지금 탄수화물은 뭐 그 사이사이 좀 먹었다면 술은 계속 한 2주째 저도 금주 중이라서 그래서 얼굴이 깨끗해 보이나? 네, 술을 아니, 안 지금 먹. 근데 유난히 깨끗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깨달음 수행 이거 하면서 전혀 이거는 내가 못할 거야 했던 것들이 되는 거가 있고 커피도 굉장히 사실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잖아요. 좀뭐 맑아지는 것 같고 좋아가지고 근데 그 각성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별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술도 저는 이제 또 후배들이랑 마시거나 동료들하고 마실 때 술을 안 마시면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밥 먹고 나면 버티기 힘들어. 8시밖에 안 됐네. 7시밖에 안 됐네. 뭐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달라지는 느낌. 뭐 전혀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안 마시는 때 아까 상엽님 말씀대로 물과 기름처럼 둥둥 뜨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혀 내가 이거는 못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했던 그런 고정관념도
많이 좀 저절로, 그러니까 어거지로 열심히 해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저도 그 자연스럽다는 그 말씀에 좀 떠오르는 게 저는 술을 대학 때는 한 번씩 과음을 했었고 그래서 이병 이선이 소주 2병 먹는다 이병 이선이었었는데 그때 먹고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막 거의 끌려가고 이랬었는데 한 번씩 과음을 그렇게 해요. 1년에 한두 번은. 근데 최근 들어서는 진짜 이렇게 소주잔에 한 모금만 입에 대도 몸에서 그 술 거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날 술을 마시면 이게 그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음식은 원래 이제 평소에 좀 저도 음식에 진심이 아닌 편이어서 애초에 안 맞는 거 두드러기 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뭘 많이 먹지는 못하는데 근데 특히 술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도 누가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겠지만 원래도 술을 못 하는데 더 못해졌다. 그래서 이제 밥 모금만 입에 대도 이게 몸에서 그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그건 노화인데. 그러니까 나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 이게 노화인지. 그냥 사실은요, 이거 술만 이런 게 아니라 소리나 이것도 더 되게 예민해지고, 냄새. 그래서 이게 코로나 후유증인가? 이게 깨달음과 무관해 코로나인가? 이랬는데, 냄새에 예민해지고, 소리, 그 다음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잠깐 조금만 마셔도 바로 이렇게, 어, 몸에서 좀 싫어하는. 코로나는 둔해져요. 미각과 예, 후각이. 그래요. 그럼 좀 예민해지고. 예. 지금 저는 이것도 이렇게 자꾸 생각을 알아차리고 그런 것들이 되면서 감각이, 저는 이제 좀 변한 게 감각이 좀 생생해졌거든요. 약간 모든 것들이 슬로우 비디오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슬픈 건 더 슬프고 기쁜 음, 건 더 기쁘고 음. 아픈 것도 똑같이가 아니라 더 아프고. 욕도 더 그런데 또 많이 하고, 욕도 더 많이 하고, 이제. 욕은 별로 안 해. 금기 화나면 상황이, 욕을 해. 화나면 욕을 해. 저는 금기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어요. 욕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더 더러운 풍경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금기되는 게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제가 최근에 뭐 소국님 블로그인가 어디에서 읽었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선사님들이 갑자기 막 방언처럼 그 무의식에 있던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옆에서 저 사람 깨달으면 얼마 안 됐다고 내버려 두라고 아, 쏟아져 아, 아. 나온 거 뭐 이렇게 웃기죠, 그것도.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선어록이나 이런 거가 너무 오래된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때는 그냥 대중가요처럼 아니면 코미디 북처럼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런 감각 같은 거가 좀 생생해지고 내가 느끼는 감정도 생생해지는데 아픔도 생생해지고 불안도 생생해지고 그런데 또 무관해지는 힘도 생생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어, 청라님 그 글에도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또 과정인데 그래서 이 도반들이 다 각자의 색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현대어로 옛날 선어록에 그 막 무슨 얘기하면 맞고 때리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님 그 음, 커피 대여섯 잔 끊으신 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제 술도 끊다기보다 하여튼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술보다 어려운 건 탄수화물일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하여간 여러 변화들이 좀 다각적으로 음, 일어나다는 거가 음. 느껴지고 그런 것도 별게 아닌 게 아니고 공유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또 들으면 나도 그랬는데 그랬구나 그런 거가 또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후에 또 깨달음 공부하고 토템 들고 뭐 생각 걷어치게 자기 하는 분들한테 도움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뭐 매미님이 냈었죠. 사실 매미님이 먼저 또 녹음도 해주시고 했는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특별히 아이디어는 감사드리고 소영님께서 싶어요. 내셨어요. 아, 소영님께서 그랬나요? 아이디어 내셨어.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싶다. 그랬었죠. 네, 네. 네, 그러셨죠.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첫 킥 오픈 미팅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랄까, 약간 첫 도반 미팅을 할 때 그 설렘과 그 어떤 긴장을 좀 갖고 창을 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어, 재미있고, 네. 또 좀 전에 마지막 소영님께서, 많은 감각이 생생해진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무관함도 생생해진다. 이 표현 너무 지금 인상적입니다. 소영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명언을 하나씩 꼭 남겨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한 명언을 하나씩 남기는데 무관함도 생생하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금 오늘님도 그런 거를 저기 아시잖아요. 이게 겪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는. 맛을, 이료님도 마찬가지로 아시죠? 그 느낌. 알겠다는 그래서, 표정이세요, 지금. 나 어, 알아. 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전에 다른 사람이 썼던 걸 이해를 못했다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몸에,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도반들은 계속 만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기해서 나눠야 되는구나. 그리고 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눠지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네. 네. 오늘 일단 시간이 좀 늦어서 다들 또 너무 피곤하실까 봐 우선은 다음 저희가 이런 또 미팅을 언제 할지는 단톡방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니면 여기서 네, 이야기를 네. 이렇게 오늘은 하면 여기서 됐죠? 또 끝내고 너무 또 네. 길어지면, 그러니까. 네. 오늘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친한 사이 된 것 같네. 음, 네. 저는 밤새도 아주 그냥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쵸? 예, 예, 예. 네, 그렇네요, 정말. 그래도 음, 우리가 또 그 밤새면 또 다들 그렇죠. 피곤해지고 이러니까 우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가 이게 아마 이거를 기록이 되고 나서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 공개로 지금 참여하신 도바님들께 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게 이제 업로드가 되면. 그래서 네, 보시고 또 소감을 단톡방에서 나누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개되지, 뭐. 누가 본다고. 맞아. 볼 사실은 사람 네. 보겠죠. 예. 우리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오늘 깨다의 첫 그 미팅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다음 모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